안녕하세요. 남아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서 과정을 성찰하며 책 읽기 초신성의 후에 지문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술상의 특징과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데요. 그럼 첫 부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박씨이군요. 그럼 본은 어디입니까? 본은 땡땡입니다. 본이 어디라고요? 땡땡입니다. 본이 어디입니까? 라고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자 학생이 어리둥절해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 따옴표가 들어갔죠? 네, 맞아요. 학생과의 질의응답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용해서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인 등이다 라며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사람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근원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바로 문답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문답법이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답법을 활용하여서 글의 단락의 내용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은 다음에 전개될 내용을 쉽게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 원자는 우주 초기, 우주의 나이가 1초일 때부터 약 3분이 될 때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빅뱅 이론을 정립한 조지 가모 교수는 초기 우주에서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만나 어떻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을 최초로 만들었는지를 밝혀내었다고 합니다. 네, 수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네요. 우리 몸의 핵심 요소이자 기구를 띄우기 위해 종종 집어넣는 기체이며 미래 자동차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주 전체 물질 질량의 70%를 차지하는 수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면 탄소, 질소, 산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글에서는 작은 별과 큰 별의 차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별은 어떠한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작은 별들은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 발전에 빛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수소가 고갈되면 헬륨을 핵융합해서 탄소를 그리고 탄소를 이용해 산소 등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이 작은 별들은 연쇄적인 핵융합을 통해서 점차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 일부는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고 일부는 수명을 다하는 별의 핵을 이루며 최후를 장식한다고 합니다. 이 작은 별의 체온은 주로 단단한 탄소 덩어리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이아몬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은 별을 탐사해보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무거운 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거운 별들은 작은 별들보다 짧고 굵은 삶을 산다고 합니다.
작은 별들이 100억 년을 가까이 살 수 있는데 큰 별들은 1000만 년 정도로밖에는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무거운 별들의 특성이 나오니 잘 봐주세요. 워낙에 내부가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연료로 쓸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다양한 핵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작은 별과 큰 별의 차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별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일부 물질은 그 폭발의 잔해인 블랙홀이나 중성자 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환원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랬다면 태양계에선 생명체가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우주 전체로 보면 무기물 우주가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어떤 숨쉬는 것도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초신성이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또한 생성될 수가 없었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글쓴이가 초신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내린 결론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필자는 글의 서두에 학생에게 너의 본은 어디냐라고 묻다가 갑자기 초신성,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별들이 어떻게 원소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쯤 설명하고 나서 학생에게 다시 묻는다. 학생의 본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지혜로운 학생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네요. 초신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회에도 종종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이냐? 땀 흘려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즉,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바로 초신성의 특성에 기초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언젠가 우리 대학교에 강사로 오신 한 연사께서 다음과 같이 시작하셨다고 한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5,000명의 노동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오히려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듣고 이 글의 필자는 우리도 꼭 초신성 같구나 라고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초신성이 그저 폭발만 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일으켜 주변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하지만 초신성은 그 폭발을 통해 중요한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함으로써 오히려 우주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부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라고 의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질문의 형식으로 서리법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즉, 서리법을 활용해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기출문제를 최다 빈출 유형에 따라서 분류해 놓았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